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. 지금 왜 달러 패권이 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, 그리고 여기에 미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, 이게 또 세계 경제, 특히 당신의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의 그 막대한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요. 국제 무역 질서도 변하고 있고 또 여기에 맞서서 미국이 뭐 관세라던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좀 파격적인 전략들을 쓰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. 좋습니다.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좀 파헤쳐 보면서 핵심을 짚어보죠.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지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. 우선 자료들을 보면 미국 스스로도 이건 뭔가 위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. 미국 재건 뭐 이런 슬로건이 나오는 배경 자체가 예전 같은 그런 패권 유지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. 그 근본 원인은 뭔가요? 역시 그 부채 문제입니다. 가장 큰 게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무역 적자가 계속 쌓였고 이걸 메우려고 정부나 민간 부채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. 지금 미국 국가 부채만 해도 37조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경 원. 이 정도고요. 연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선다고 해요. 닐 퍼거슨 같은 학자들을 아예 이 시스템이 이제 한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겉으로는 뭐 물가 안정 이야기하지만 제롬 파월 의장도 슬쩍 임성했듯이 실제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고용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금리 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내부 부채 문제가 그 정도군요. 그럼 당연히 외부에서도 달러의 지위를 흔들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겠네요. 자료에서는 어떤 도전들을 이야기하나요? 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미국이 달러를 제재 수단으로 쓰니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달러 불안하다 이러면서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재밌는 건 중국이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엄청 받잖아요.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그 양털 깎기 전략 있지 않습니까? 금리 올려서 다른 나라 자산 싸게 사들이려는 거요. 그걸 어느 정도는 좀 막아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와, 외부 도전도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. 근데 또 폴 블루스타인 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달러가 쉽게 안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. 미국 국제 시장이 워낙 크고 유동성도 풍부하고 또 결정적으로 아직 마땅한 대한 통화가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. 맞습니다. 달러가 뭐 하루아침에 기축통화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겠죠. 그게 지배적인 시각이긴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꽤나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중요 포인트 같아요. 네, 그래서 미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느냐, 이게 이제 핵심 지문이 되겠네요. 잔료들이 제시하는 미국의 전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?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첫째는 기존 판을 그냥 깨는 거예요. 과거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거 해체하고 관세 높여서 중국으로 달러 들어가는 거 막고 그러면서 자국 제조업 살리려는 거죠. 판을 새로 짜겠다, 이런 거군요. 네. 그리고 둘째는 좀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. 뭐 지니어스 법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민간 기업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랑 가치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끔 하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국채 수요를 만드는 거고 또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. 이야, 민간 기업을 통해서 디지털 영역까지 달러 영향력을 확대하겠다. 정말 좀 대담한 발상인데요. 이런 전략 말고 혹시 동맹국들한테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도 언급이 되던가요? 네,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죠. 예를 들면 일본한테는 금리 올리라고 압박해서 엔화 가치를 좀 높이고 그래서 자금이 일본으로 가게 하려는 의도. 또 한국한테는 외환 보유고의 거의 84%, 3,500억 달러 정도 되는 현금성 자산을 미국에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. 3,500억 달러요? 엄청난 규모인데?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동맹국한테 외환 위기 위험을 좀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면 진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겠네요.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시기에 특히 당신 같은 한국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자료들의 조언은 뭔가요?
네, 자료들 보면 내년부터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,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 비중을 좀 늘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요. 아니면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로 갈 수도 있으니 엔화 투자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. 한국은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기회랑 위험이 같이 있는 상황이잖아요.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볼 수도 있지만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는 충격도 받을 수도 있고요. 경기 침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일단 현금 보유 비중을 좀 확보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우량 자산을 나눠서 사는 적립식 투자 혹은 구조조정 같은 걸 통해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기업들 이런 데 주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가 본 자료들은 미국의 달러 패권이 내부적으로는 부채 문제, 외부적으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.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나 스테이블 코인, 또 동맹국 압박 같은 아주 공격적인, 때로는 좀 파격적이기까지 한 전략들을 쓰고 있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달러의 힘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그 기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죠.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부채 문제도 덜고 디지털 시대 달러 패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통제력을 좀 약화시키고 예상 못한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. 민간 기업이 거의 화폐 발행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. 어쩌면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이런 노력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시스템적인 취약점,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당신에게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.